근데 이 뇌졸중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네. 이게 예고를 하고 찾아오면 준비를 하겠는데 그렇죠. 이게 예고 없이 그냥 오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저하고 같이 저녁도 먹고 잘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 앰뷸런스 타고 간다고 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금방 그 다음날 이제 세상 떠났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안타까울 뿐이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뇌졸중은 정말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혈관에는 통증 세포가 없기 때문에 7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아예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요. 실제 뇌혈관 질환 환자 중 70%는 자각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발병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사망과 같은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에 대한 김영재 씨의 궁금증을 저희가 정리해봤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증상 없는 뇌졸중도 있다. 간혹 응급실에 뭐 네. 편마비, 의식불명으로 실려 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와서 검사를 해보면 지금도 뇌졸중을 알았지만 예전에 알았던 뇌졸중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또는 가족분들에게 예전에는 증상이 없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이유는 그 병변이 생긴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무증상인 뇌졸중이 왔었을 때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했더라면 정말 의식불명이나 또는 편마비 같은 큰 장애를 미리미리 막을 수 있었겠죠. 따라서 무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무증상 뇌졸중이 많은 경우에는요, 혈관성 치매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게 큰 혈관을 막은 게 아니라 아주 모세 혈관들만 그냥 계속 막아가면은요, 증상은 없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요, 반드시 치료를 해서 무증상 뇌졸중으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궁금증은요. 아스피린 먹으면 예방된다? 아스피린 먹는 사람들 주변에 꽤 있어요. 이 아스피린의 효과 중에서 혈전을 막아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양제처럼 매일 복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의약품은 인체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임의로 본인이 판단해서 드시는 건 절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만성 질환이 있으면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 제제를 함께 처방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위험도에 따라 주의 깊게 처방받아야지 임의대로 복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네.